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생의 봄날은 필요하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지은이는 메으틸트 그로스만, 도로테아 바그너, 옮긴이는 이덕임, 발행은 미래의 창입니다. 칠순도 아니고 8순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의 봄날은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루하루 맞이하는 아침과 저녁은 젊어서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83세의 할머니가 손녀의 도움을 받아 쓴 에세이인데요.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들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싱글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선봉사활동을 하면서 뜻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80이 넘었지만 여자로서 입고 싶었던 자줏빛 코트를 입으며 내 인생에도 봄날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세상을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주름은 멋지다. 내 몸은 좋은 친구라며 이런 몸을 위해 가끔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 가끔은 근사한 파트너와 음악회 가는 것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뭐든 해보는 거야 라고 쿨하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쿠, 나 늙었구나. 나이에 겁먹는다는 거. 나는 작은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나는 창고에 쌓인 먼지를 꼼꼼하게 닦고 싶어서 작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로스만 부인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젊은이들을 기죽이는 법을 알고 있다. 나에게는 3명의 자식과 6명의 손자, 증손자 1명이 있으니까. 젊은 남자 직원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나는 느리고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고맙지만 난 아직 100살도 채 안 됐답니다. 물론 그 불쌍한 직원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를 늙고 허약한 할머니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조차도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줄고 잊고 살기 때문이다. 물론 거울 근처에 다가갈 때를 제외하고는.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곧 늙어간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어른이 되면 분명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어서는 노인이 되면 분명 다른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을 감으면 나는 내가 젊다고 느낀다. 마음이나 영혼, 뭐라고 부르건 그런 것들도 늙는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뭔가를 생각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부터 변한 것이 없다. 물론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새 나는 유부녀가 아니고 미망인이 되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일정한 스케줄이 없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어도 된다. 친구들은 언제부턴가 더 이상 일상이나 방금 전 읽은 책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부분 병원에 간 얘기, 달고 다니는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게다가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 않다면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정말로 줄기차게 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늙어가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다. 늙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자잘하지만 멋진 순간들이 있다. 가령 나는 내 나이에 비해 몸이 매우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아침에 수영하러 갈 수도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놀라울 정도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근사한 일이다. 크림 케이크도 내가 선택하고 향기로운 와인도 선택할 수 있다. 멋진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용기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결과를 극복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손녀가 전화를 걸어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전혀 늙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가. 게다가 손녀에게 이런 내 마음을 모두 보여주려면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 얘기해 주마. 나는 손녀에게 대답했다. 내 삶에 대한 생각의 타래를 풀어 정리해보고 싶다. 가끔 머릿속에 스치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에 맞서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보고 싶다. 수영복 밖으로 늘어진 살을 출렁거리며 야외 수영장에서 걸어다니는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해보고 싶다. 쉿, 비밀인데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한다면 이 또한 멋진 일이다. 아무튼 나는 지금도 야외 수영장에 가는 걸 좋아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옛날보다 삶이 더 나아진 점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 가령 세탁기나 패션, 교육 등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또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줄 알며 나의 축 늘어진 살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내가 얼마나 꿈꾸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 나이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사람들은 백발과 삐걱거리고 아픈 관절, 그리고 은퇴 후에 하품으로 점철된 공허한 날들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 배운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이다.
인생 최고의 시기는 노년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노년은 단지 시작일지 모른다. 무릎이 쥐어짜듯 아프건 말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크고 다채롭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은가? 노년의 쇼핑. 나는 오랫동안 자줏빛 코트를 꿈꿔왔다. 사실 내 경험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용도의 옷을 찾고 있다면 어느 가게에서건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최근에 미넨에 있는 손녀를 방문했는데 어느 가게의 진열대에 걸려있는 외투에 우연히 눈길이 갔다. 디자인과 색깔, 그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엄청 추운 날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조봄의 쌀쌀한 날씨에 입기 안성맞춤인 그런 코트였다. 젊었을 때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집어서 계산대로 가서 달라는 대로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꿈의 코트를 발견한 사람이 응당해야 할 행동 아닌가. 하지만 요즘에 나는 그런 순간에도 망설인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코트를 입을 수 있는 따스한 봄날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나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봄날이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에겐 삶이 끝없는 나날의 연속처럼 보였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내 앞에 남아있는 날들은 이제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로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와 르로르의 책에서 나이에 대한 멋진 비유를 읽은 적이 있다. 걔는 약 15년을 산다. 젊을 때는 당신이 한평생 여러 개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 죽을 때까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개의 숫자는 줄어든다. 아마 나에겐 겨우 개 한 마리의 수명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자줏빛 코트를 몇 벌이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혹은 그와 적용시켜 생각해야만 한다. 나는 특히 내가 죽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헌옷더미 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다른 물건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내 아이패드는 내가 죽은 후에도 주인을 쉽게 찾을 것이다. 내가 일부러 최신 버전을 샀기 때문에 내 손주 중 누군가가 그걸 물려받을 때쯤에도 여전히 쓸만할 것이다. 핸드백, 누군가는 좋아할 것이다. 보석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하지만 옷은 나는 가족 중에서도 유난히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물려줄 자줏빛 코트는 딸의 허리춤에나 겨우 올 것이다. 문제는 내가 계속 자줏빛 코트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최근에 진공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하면서 나는 카펫의 한쪽 면에 실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공예로 짠 카펫이어서 질이 좋은 제품이었다. 하지만 실이 풀어진 것은 카펫 탓만도 아니다. 거의 내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카펫이기 때문이다. 젊었다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손님들도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나의 집을 찾아오는 이들은 대체로 집안에 놓인 세간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다. 나는 카펫과 같은 단순한 세관에 돈을 써야 한다는 운명을 거의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 카펫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실밥이 터진 부분은 이제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흠찾기를 좋아하는 손님이라도 절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거실 마루 쪽에 깔려있는 카펫은 아주 말끔해 보였다. 가구와 카펫을 옮기는 것은 몹시 지치는 일이다. 일이 끝난 후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어줘야 한다. 나는 가게로 달려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자줏빛 코트를 입었다. 내 인생에도 봄날이 필요해.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 맛있는 케이크를 줘. 노년의 유혹. 늙었다는 것이 특별히 좋아지는 순간이 있다. 가령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있으면 단장하는 젊은 여자들이 보인다. 한 겹 공들여 화장을 하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하며 이들은 바깥 세상을 준비한다. 반면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은 다음 타올로 머리를 말리고 나서 겨드랑이에 디오도런트를 뿌리고 옷을 걸친다. 나이가 매일 몇 분의 여유 시간을 나에게 선사하는 것 같다. 수영장에서 더 오래 머물러도 나중에는 젊은 여자들보다 먼저 수영장을 나설 수 있으니 때로 노년은 당신에게 커다란 자유를 준다. 마치 나이가 당신에게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나이 든 것이 전혀 구슬프지 않고 근사하기만 하다. 화장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적 나는 화장을 하고 속눈썹에 뭔가를 잔뜩 바르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화장하는 걸 멈췄다. 화장분이 주름살 속에 스며들어 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누구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장기 없는 코를 들어 햇볕을 쬐는 것이 행복하다. 귀찮기만 한 저녁에 화장 지우기, 이제는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노후에는 많은 것들이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 몸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조심해야 해. 적어도 반세기 정도는 이 육신과 협동해야 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척추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으려 했다. 또 장기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진통제를 가능한 먹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에는 한두 잔의 와인을 마시긴 했지만 위스키는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 간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늙었고 매우 다행히도 나의 건강은 좋은 편이다. 그래도 내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예전에 여러 가지로 나를 위협했던 요소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나는 관절 부상과 중독을 두려워하곤 했다. 과거에 나는 관절 부상과 중독을 두려워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나에겐 앞으로 겨우 몇 년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다.
이제는 머리가 아프면 주저없이 약을 먹는다. 달콤한 케이크나 맛있는 사냥치즈가 있으면 큼지막하게 잘라 먹는다. 칼로리가 많으면 어떤가? 지금까지는 저녁에 마시는 화이트 포도주 한 잔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낙이다. 내가 실험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활기찬 활동도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자신의 육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애쓴다. 가령 수영을 마치고 거울을 볼 때 나는 화장하지 않은 맨 피부와 주름진 어깨, 그렇다 어깨조차도 주름이 진다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 나는 내 몸이 나를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다녔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 몸으로 새 아이를 낳고 남편을 품에 안았으며 독감이나 배탈에서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늙어서도 지금까지 수영을 할 수 있다. 내 몸은 좋은 친구 같다. 이런 몸을 위해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주는 게 대수겠는가? 일요일 저녁의 무서움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외로움에 대처하는 법. 나는 남편 울리 옆에서 50년 동안을 잤다. 아침에 옆으로 돌아 누우면 항상 그의 얼굴이 보였다. 곱게 뻗은 코, 부드럽게 구부러진 입술, 수염이 까칠까칠한 터. 간 면도를 했을 때도 여전히 수염 자국이 그의 뺨위로 듬성듬성 보였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마치 내 남편처럼. 이제 혼자 침대에 누워 잠든 지 6년이 되었다. 몸을 옆으로 돌리면 옷장이 보인다. 아니면 나무 껍질 모양으로 된 벽지가 눈에 들어온다. 남편의 수염 자국이 이렇게 그리운 날이 나에게 올지 몰랐다.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이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의 감정은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나의 감정에는 주로 일요일 오후에 찾아온다. 이 외로움은 삶의 색채를 모두 빨아들이는 필터와도 같다.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딸을 품에 안고 토닥거리는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은 외로움에 압도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노인들은 직업도 없고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도 없다. 또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우연히 어떤 친구나 자녀, 손자, 손녀들도 전화하지 않는 주말이라도 되면 당신은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내 친구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이에 대해 불평하는 이들이 많다. 자녀들과 같은 집의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조차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너무 찾아오지 않는다며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이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함을 혼자서 달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다만 혼자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깨달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잡한 심리학적 문제의 한계를 알고 있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 이상으로 강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다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물론 나 또한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후 그전과 너무나 달라진 삶으로 인해 큰 괴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고통에 대처하는 법도 배웠다. 나는 지금까지 숙제를 하듯이 외로움과 싸웠다. 무엇이 나에게 이로우며 어떤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로움이 마치 자기 연민처럼 느껴져서 나는 자신에게 몹시 화를 내곤 했다. 스스로를 불쌍한 인간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저녁에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저녁에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중 하나가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이다. 잠시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실은 그 기분 속에 흠뻑 젖어 있을 뿐이다. 차라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단에 신경을 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저 행복한 느낌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이는 신경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이 들기 전에는 라디오의 부드러운 배경소음이 스르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절박한 외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일요일 저녁이면 이러한 이치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 마치 달력에 적혀 있는 다음 주 약속처럼 확실하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내가 나의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 하지만 최악의 동반자는 아니다. 내 안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오간다. 그저 그것들을 되새김질하기만 해도 좋다.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오후. 노후의 자유로움. 좋은 아침이란 약속이 없는 아침이다. 나 자신과의 약속만이 존재하는 시간. 나는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커피잔을 놓고 신문을 들고 침대의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 리모컨을 이용하여 여왕처럼 앉을 수 있도록 침대 상단 높이를 조절한다. 그리고 신문을 앞면부터 시작하여 뒷면까지 읽어내려 간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아침이라니 멋지지 않은가? 마음껏 흐트러진 생활이다. 오랫동안 나는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어린 학생일 때는 수녀원의 수녀들에게 맞추어야 했다. 커서는 주인집의 엄격한 규칙에 맞추어 살아야 했으며 결혼해서는 아이들에 맞추어 살았다. 그 후에는 노후에 내가 모시기 시작한 엄마에게 내 생활을 맞추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에게 나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루를 결정했다. 내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침대에 누울 때면 얼마나 피곤한지를
이 모든 것들이 좌우했다. 어떤 이들은 노후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은퇴를 두려워한다. 나도 시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끝이 없는 듯 여겨졌다. 혼자 사는 연습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을 피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라면 치과 치료를 권유하겠다. 대개의 노인들은 치과에서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계획들이 필요 없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전문가가 된 데다가 텅 빈 날들을 하품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규칙도 없고 의무도 없다. 마치 처음으로 독립해서 아파트를 얻은 대학생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이 날을 위해 나는 7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그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한다. 내 삶에 아직까지도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오전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하므로 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수영 가방을 챙긴다. 그럴 때는 침대에서의 시간을 이유로 미룬다. 산책을 좋아하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보러 시내로 걸어가기도 한다. 요가를 좋아해서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나는 다 취소한 다음 발코니에 앉아 추리소설을 읽기도 한다. 노인이 약속을 취소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몸이 피곤해서 커피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모욕감을 느낄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대부분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사는 건 역시 나름 장점이 있다.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귀가 어둡기 때문에 아들이 나에게 무선 헤드폰을 주었다. 따라서 이웃 걱정 없이 볼륨을 높이고 밤에 TV를 시청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미의 기사에 나오는 아리아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집안을 휘젓고 다녀도 된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 입지 않았을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말이다. 배가 고프면 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다. 소시지와 달걀 프라이, 신선한 페스토, 혼자 산다면 마늘 냄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크로스워드 퍼즐을 푼다. 또 저녁에는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어린 시절 빵 위에 뭔가를 바르려면 버터와 잼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슈바빙 출신의 할머니의 눈에는 그 이상은 탐욕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빵 위에 버터와 잼 둘 다 바른다. 그것도 두껍게 말이다. 꽃냥배추 헤어스타일, 여성의 탈모. 나는 많은 부분에 과감한 편이지만 헤어스타일은 다르다. 그래서 같은 미용사에게 30년 넘게 머리를 맡겼던 것이다. 그는 내 머리에 거품을 낸 다음 가위로 머리를 다듬는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가 항상 마음에 든다. 머리칼이 얼굴을 부드럽게 가리는 짧은 픽시컷. 긴 머리 스타일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마지막으로 긴 머리를 한 것은 여학교 시절로 당시에는 모두 머리를 닦고 다닐 때였다. 10대 시절 처음으로 머리를 잘랐을 때 분명 그 스타일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패션이었다.
물론 짧은 머리를 한 나의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 현대적인 스타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사실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게으름과도 많은 관련이 있었다. 나는 항상 머리를 감고 그대로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잘랐다. 자연스럽게 말릴 때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한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머리는 질 좋은 햄과 같아. 자연 상태로 말릴 때 제일 멋지거든. 젊었을 때 의식적으로 짧은 머리를 결정했던 나 자신이 기특하다. 나이가 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가늘어진다. 물론 운이 좋아서 나이가 들어도 수치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면 풍성하고 윤기 나는 긴 머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 노인들은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다. 내가 꽃양배추라고 부르는 헤어스타일도 그중 하나인데 머리 위에 꽃양배추를 얹은 듯한 모양의 곱슬거리는 짧은 퍼머머리이다. 이런 헤어스타일은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증으로 인해 숨기고 있는 부분, 즉 나이가 들면 여성도 탈모가 오고 머리칼이 얇아진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실 탈모는 여성들도 많이 겪는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남성의 문제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들의 경우 이마위가 벗겨지는 머리 모양과 스님처럼 삭발한 스타일, 심지어 대머리까지 다양한 형태의 탈모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 진행되는 탈모 현상은 그저 숱이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가르마 부분이 듬성듬성해지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이 거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그 결과 여성들의 머리칼이 빠지고 얇아질 때 대부분 그것이 노화와 관련된 정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그 때문에 탈모를 감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짧은 헤어스타일이나 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탈모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모자나 우스꽝스러운 빗질로 그것을 감추려는 남자들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탈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으며 머리가 반쯤 벗겨지더라도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외면적인 아름다움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노후에도 여성스럽고 우아한 태도로 나이의 흔적을 조심스럽게 숨기거나 그림으로 주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당연시된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하게 느낀다는 게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압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좋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온 내 얼굴의 주름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예전보다 머리를 빗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점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칼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지런하게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단골 헤어 디자이너에게 간다. 내가 3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의 머리를 맡기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그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준다. 내 머리에 처음으로 흰머리가 생겼을 때도 그는 머리칼을 들여다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멋진 실버 하이라이트가 생겼네요. 이 스타일로 일부러 염색을 하려면 꽤 비싸답니다. 자연스럽게 생겼으니 운이 좋으시군요. 어쩌면 유일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은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나의 행복, 너의 행복.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나는 이웃에 살던 그녀와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몇 주 그녀가 우리 집 초인종을 울렸다. 손에 케이크 조각이 담긴 접시를 든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왔고 나중에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내 삶에 가득 차 있던 검은 장막을 스르르 걷어내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혹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자원봉사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슬픔 속에서도 예스라고 말하고 새롭게 삶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딘가로 숨는 대신에 새로운 일이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지만 새로운 일은 내가 절박하게 그리워하던 내 삶의 한 부분을 되찾아 주었다. 견고한 삶의 구조 말이다. 이제 어떤 요일의 오전에 가게에 나가야 하는지 나는 안다. 거기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동료들은 기꺼이 내가 출근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외로운 순간을 더 잘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할 일을 준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노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으며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자원봉사하기, 요양원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거나 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혹은 조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수리점에서 당신의 손재주를 발휘해 보기 등 나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제품을 다루는 가게에서 나의 사교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삶의 풍요로운 이면을 보여준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가게에서 멋진 삶을 누리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 사귀게 되었는데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매장에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들과의 아름다운 만남들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 이제 내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가게의 계산대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다음 일을 찾아볼 것이다. 나는 집에서 홀로 묵묵히 앉아 제후를 기다리고 싶지 않다.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이 나에게 덤벼드는 듯한 이 짜릿한 모험을 매일 경험하고 싶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80이 넘어 내가 깨달은 것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